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설특보와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사흘째 폭설과 최강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혹한과 함께 생활고라는 또 다른 시련과 맞닥뜨리며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이번 달 말 금호타이어 운명을 결정하는 가운데 노조는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치를 수는 없다며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사흘째 강추위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다고요? 네, 입이 얼어서 지금 말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목도리까지 하고 방한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왔는데요. 추위를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니까요. 나오실 때 옷 한 겹 더 챙겨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도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모자도 쓰고 몸을 잔뜩 움츠린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뿐만 아니라 오늘은 낮에도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람도 세게 불어 체감 기온은 더 낮겠는데요. 바람이 불면 실제 느끼는 온도는 약 3에서 4도가량 더 떨어집니다. 담양 구례 등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1도니까 실제로 느끼는 온도는 영하 15도 가까이 됩니다. 눈도 더 내립니다. 광주에만 20cm 가까운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아직 광주 전남 지역엔 최대 15cm의 눈이 더 내릴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이틀 동안 소방본부에 접수된 빙판길 교통사고가 50여 건이 넘고 낙상사고도 20여 건이 넘게 접수된 만큼 운전과 보행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광천터미널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렇게 폭설이 내리는 날이면 따뜻한 밥 한 끼 먹기가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 밥을 먹으러 가려면 빙판길을 걸어야 하는 노인들인데요. 한파가 찾아오면 가장 힘들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 김인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점심시간, 무료 급식소와 빙판을 아슬아슬하게 걷는 노인들. 힘에 부쳐 잠시 앉아 쉬다 보면 옷은 녹은 눈에 젖어 금세 축축해집니다. 위험하다고, 미끄럽다고, 요즘 고개를 하나 넘어오거든. 눈길 걷기가 벅차니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도 많아 무료 급식소 안은 평소보다 한산합니다. 지금 이 시간째 왔으면 시간 탔어야 몇 시간인데. 근데 지금 눈 안 오는 게 사람들이 많이 안 와봤어. 특히나 이 급식소는 언덕 위에 있는데요. 급식소로 가는 어떤 길을 봐도 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러 온 노인들이 빙판 위에서 사고를 당하기 일쑤라. 아버님 조심하시고 천천히 가시죠, 천천히. 자원봉사자들은 삽으로 빙판 깨기에 나섰습니다. 제설은 좀 어때요, 이 근방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죠? 해년마다. 그래도 많이 넘어지시고 많이 다치시고 그런 것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안 되니까 힘들죠. 강추위가 닥치면 집안까지 꽁꽁 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난방비가 부족한 에너지 빈곤층은 전기장판 한 번 켜기가 무섭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를 꼽았을라니까 불을 많이 못 쓰게 하게. 저녁밥을 일찍이 먹고 불을 꺼버려야 전기를 쓸게. 그러고 생활을 하고 살고 있어요.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더 춥게 만드는 겨울. 사회적 약자들은 혹한보다 무서운 생활고란 시련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그치지 않는 눈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도 눈과 추위 대비 든든하게 해주셔야겠는데요. 지금까지 나주에서는 25.5cm, 광주는 19.1cm 등 광주와 전남 곳곳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장성 등 전남 9곳에서는 대설경보 이어지고 있고요. 또 보성과 담양 등 전남 7곳에서도 대설주의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담양과 곡성, 구례와 장성에서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2에서 5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10cm 이상의 강한 폭설이 예상됩니다. 또 곳에 따라서는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광주는 영하 8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영하 2도에 머무는 등 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기온이 더욱 떨어지면서 최저 기온이 영하 9도로 올 겨울 들어서 가장 강력한 한파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추위 이어지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와 장성이 영하 7.7도, 영광이 영하 8.9도로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영하 3도, 나주 영하 2도에 머물겠습니다. 대부분 중 어제보다는 2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곡성은 영하 11.5도로 가장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구례의 낮 기온 영하 4도, 보성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날씨처럼 지역 경제계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7, 80년대 광주 산업계의 상징이었던 전남방직 임동공장이 2달 전부터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설립된 지 80년 만에 사실상 문을 닫은 셈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전남방직 임동공장은 일심방직과 함께 1970, 8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당시 여공을 포함해 3,000명 가까운 근로자가 일을 했고 법인세 납부액이 5위를 기록할 만큼 지역 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돈 벌 곳이 많지 않았던 시절 임동공장은 말 그대로 선망의 일터였습니다. 그때는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도 거기라도 들어가서 돈 벌려고 했죠. 시골에 천석궁 부자 따라 놓아서 하려고. 일제강점기인 1935년에 설립된 이후에 83년 동안 면사를 생산해온 전방 임동공장이 지난해 11월부터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전방은 설비 노후화로 적자 폭이 커져 경영 환경 개선 차원에서 조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값싼 동남아의 섬유 제품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임동을 포함해 전국에 6개의 공장을 갖고 있는 전방의 매출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영난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늘어난 인건비도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 중단으로 150명의 근로자 가운데 일부는 다른 공장으로 이전 배치됐지만 일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광주 산업화의 현장이자 노동자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전방 임동공장이 면방 산업의 쇠락과 함께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지난 2014년 워크아웃을 졸업한 금호타이어가 또다시 혹독한 경영 한파를 맞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자구 노력을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노조는 경영 실패의 책임을 또다시 짊어질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직면한 경영 위기의 핵은 채권단에 갚아야 할 단기 채무 1조 3천억 원입니다. 금호타이어는 이 돈을 갚을 현금 자산이 없습니다. 채권단은 지난 연말이었던 상환 기간을 이달 28일까지 연장해주는 대신 금호타이어 임직원들에게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고통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경영진은 임금 30% 감축과 정리 해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책을 내놨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2009년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미 가혹한 구조 조정을 겪었다며 경영 실패의 책임을 또다시 짊어질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노조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기 전에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중국 공장과 부채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고용, 임금을 지키고 생존권을 사수하여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모든 투쟁을 다할 것이다. 채권단은 자구 노력을 이행하라는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구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채권 만기 추가 연장은 없을 수 있다고 경영진에 통첩했습니다. 세액금에 대한 만기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단에서는 당연히 세액금 회수를 위해서 회사에 대한 구조조정과 이제 청산 절차까지도 고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운명의 시각이 다가오는 가운데 노조는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치를 수는 없다며 오는 24일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분권의 현 정권의 기조에 대해 지방이 능력이 있냐는 의구심이 있지만 지방 정부가 오히려 중앙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 정부가 재정과 조직, 인사, 복지 등에서도 자치와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병규 광주 신임 경제부 시장이 여러 대기업과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안에 투자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에 대한 선임 논란과 관련해선 기대와 우려를 알고 있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최근 불거진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당원 관리 시스템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엄정하고 공정한 경선 관리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대학교 2018학년도 정시 모집 경쟁률이 4.46대 1을 기록했습니다. 건축학부 경쟁률이 12대 1로 가장 높았고 전기공학과와 에너지자원공학과 등 에너지밸리 관련 학과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일반 전형에서 치의회 학과 경쟁률이 8.7대 1로 가장 높았고 실기 전형에서는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가 6.8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쯤 담양군 수북면의 한 미국 처리장에서 화물기사 68살 윤모 씨가 나락이 든 800kg들이 마대자루에 깔려 119 구조대에 의해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하역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수천억 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38살 A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도박에 가담한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 3천여 명으로부터 1,400억 원을 베팅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정부의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원 상임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정부 고심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피해자들의 요구와는 완전히 비켜간 것 아닌가. 네. 이 사안이 갖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켜갔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은 가해자인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 입장은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해야 될 그 책임을 면책한 채 대신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할머니들의 요구와는 전혀 상반된 얘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일 위안부 합의 자체를 파기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파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하자고 하면 고종황제를 억류시킨 상태에서 이완용이 도장 찍어서 한일 강제 병합, 나라 팔아먹는데 도장 찍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독립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정부가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제 사회에서도 국가 간의 조약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놓고 한미 FTA 다시 재협상 하자고 해서 지금 정부가 협상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부와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이라서 이걸 파기하는 게 신뢰의 문제다라는 게 정부의 고민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부가 너무 과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과거사 문제는 모두 일단락됐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정부 주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2015년 일본 정부가 스스로 그 협상에 나섰거든요. 중대한 문제가 있는 내용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일본도 얼마든지 그러한 요구를 한 적이 있었고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한일 어업협정이 그 신한일 어업협정으로 개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런 일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국원 대표께서는 현재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위안부 합의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번 정부 입장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일본 정부나 그 전범기업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계시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포함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조치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일협정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이미 일단락됐고 합의 문서가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노력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피해자들한테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정부가 지금이라도 원칙에서 놓고 다시 재협상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주에 이어 장흥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장흥군 회진면 유경오리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해당 농가 오리가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올겨울 장흥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오리를 분양하는 종오리 농가가 있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파장이 우려됩니다. 올겨울 전국에서는 모두 1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는데 전남이 9건을 차지했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양림동 1913 송정역 시장 등 광주의 명소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모바일 북이 출시됐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와 역사, 자연 등 10개 주제에 맞춰 분류한 글과 사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귀농할 사람들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 담양 귀농 귀촌 아카데미가 다음 달 14일까지 교육생 80명을 모집합니다. 교육 내용은 기본적인 영농기술 수업과 농기계 실습, 영농 현장 견학 등 기초부터 심화까지 교육생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6월 항쟁을 다룬 영화 1987 속 연인의 슈퍼가 관광 상품화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인의 슈퍼가 위치한 목포 서산동은 시와마을 골목길 등 근대의 모습을 간직한 곳인데요. 목포시는 이 일대 거리를 영화 촬영 당시 모습으로 재현하기 위해 영화 제작사인 CJ 엔터테인먼트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시립오페라단이 오는 19일과 20일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을 공연합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동명의 동화를 소재로 한 가족 오페라인데요. 광주 시립발레단이 무용을, 카메라타 전남이 오케스트라 협연을 맡았으며 한국어로 공연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구례군 구례읍 산수동 20만 원, 산수동 노인회 자연어린이집에서 각각 10만 원씩, 주민자치위원회 50만 원, 장성군 삼서면 유평 1리 14만 6천 원, 장성읍 기산 1리 10만 원, 서산면 금계 1리 21만 원, 화순군 춘향면 화림 2구 22만 4천 원, 부곡 2구 9만 원, 영광군 영광읍 개송 1리 20만 4천 원, 나주시 공산면 가송 2구 22만 원, 상방 2구 16만 7천 원, 한평군 나산면 농업회사법인 산사식품 5만 원, 수상 1리 15만 원, 금수경로당 20만 원, 수화 1리 화전마을 마산마을에서 각각 20만 원씩, 신평리 30만 원, 초포 1리 25만 원, 입석경로당 10만 원, 입석 매주장목반 10만 원, 초포 1리 이종섭님, 영호목장에서 각각 10만 원씩, 초포 1리 전태봉님 5만 원, 이성환님 5만 원, 최덕문님 5만 원, 이한행님 10만 원, 이재칠님 5만 원, 사상경로당에서 15만 원, 이칠현님 5만 원, 이건감님 5만 원, 광주 송정 1동 12통 14만 5천 원, 11통 17만 원, 9통 20만 원, 7통 8만 원, 6통에서 12만 원, 5통 10만 원, 4통 8만 5천 원, 13통 대덕아파트 23만 원,
18통 명지 2차 아파트에서 38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치지 않는 눈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도 눈과 추위 대비 든든하게 해주셔야겠는데요. 지금까지 나주에서는 25.5cm, 광주는 19.1cm 등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는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장성 등 전남 9곳에서는 대설경보 발효 중이고요. 보성과 담양 등 전남 7곳에서도 대설주의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담양과 곡성, 구례와 장성에서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오늘 우리 지역 2에서 5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1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또 곳에 따라서는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광주 영하 8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영하 2도로 계속해서 추위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기온 더욱 떨어지면서 영하 9도로 올 겨울 들어서 가장 강력한 한파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추위 이어지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영하 7.7도, 영광이 영하 8.9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 장성과 담양 영하 3도, 나주가 영하 2도로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이고요. 곡성은 현재 기온 영하 11.5도로 가장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구례의 낮 기온은 영하 4도, 보성은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오늘 물결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이후로는 기온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위가 조금 누그러들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우리 지역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